자, 챗 GPT를 가지고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GPT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를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어떤 거를 물어보면 굉장히 답을 참 잘해주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거를 물어보면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 평소에 물리학에 있어서 달과 지구가 이렇게 3cm씩 멀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왜 서로 간에 가까운 물체끼리는 이제 끌어당긴다라고 돼가지고 야,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3cm씩 멀어진다고 얘기한 걸 하니까 틀렸다. 3.8cm씩 멀어져 간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달하고 지구는 멀어져 가는 게 맞다라고 하길래 야 근데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은 중력이 작용을 해서 서로 땡긴다고 하는데 멀어져 가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같대요. completely consistent with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같으면 이게 그 멀어지는 거하고 땡기는 거하고 뭔가 그 격차가 나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설명하길래 야, 한국말로 해봐라 하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영어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궁금하신 분들 여기 잠깐 세워서 한번 보시고 영어로 보시고 한국말로 보세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맞지 않는데 왜 자꾸 맞다고 하냐 하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이제 배가 산으로 가요. 시공간의 곡률과 중력장은 두 물체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 끌어당기는 거하고 가까워지는 게 같은 개념이잖아 하니까 또 맞습니다. 가까워지게 된다. 혼란을 드려서 미안한데 이제 시공간의 공유와 중력장은 두 물체가 끌어당기고 가까워진다. 아니 그러면 달과 지구는 가까워지는데 왜 멀어져 하니까 또 이제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말하면서 좀 웃음을 못 느끼나 하니까 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수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는 일단은 그 컨벤셔널 위스덤을 좀 따르는 편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좀 보정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참고로 저는요, 공짜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챗 GPT 그 4O를 쓰고 있는데 그게 공짜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어느 정도의 용량이 차면은 원래 버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수능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좀 헛소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좀 보정을 시키면 상당히 준수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황, 내가 그러니까 이 수능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고 그 현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수준 높게 대답을 하고 조력자로서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쁘게 올렸거든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고 GPT는 어떻게 얘기했고 했는데 원래 그대로 보여드린다면 야 이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문제를 잘 풀고 답을 맞춰요. 물론 안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답을 맞추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답을 이제 헛소리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길래 야 그러면 제가 평소에 하는 말 있잖아요. 뭐죠? 자, 수능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웬만하면 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약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보통 B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영차 잘 풀어 가지고 답을 제대로 맞추길래 그래. 그러면 제일 마지막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이제 보통 요약 문제, 그죠? 40분 요약 문제 가면 A, B 중에서 B가 요약 문제 제일 마지막에 요 부분에서 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보고 B의 리스트릭트를 구할 수 있나라고 하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B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제가 블로그에다 그대로 다 옮겨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게 맞다라고. 야, 그러면 그 철학이라는 것이 이 문장에 나온 거예요. 그죠? 분명한 명제라고 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내가 제시한 문제와 남아 있느냐. 즉, 내가 제시한 거는 요 제일 마지막에 보는 요 얘기, 그죠? 패러프레이즈를 보통 수능에서 빈칸 문제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주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패러프레이징이다. 이건 뭐다? 이 전체 문장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문장으로, 그러니까 A라고 얘기했지만 A를 다른 문장으로
알파벳에 제일 먼저 오는 단어다라는 이런 식으로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패러프레이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언더스탠딩에 대한 마크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면 플래지어리즘이라고 해서 지식의 도용이 됩니다. 그 도둑질이죠. 범죄가 되죠. 그럼 내가 그걸 안다는 말은 같은 이야기를 나만의 해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난 이렇게 이해했고 여기에 관련돼서 내가 또 다르게 나의 생각을 덧붙인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그인의 어깨에서 한 칸 더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에 있어서 리포트를 쓰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시라는 것은 왜 어떤 단어의 함축어 때문에 다르게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그러면 그 시가 철학 명제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다른 문장들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문장에서 다른 버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문제를 득 주고 답안 골라보라고 했더니만 이 친구가 The most suitable title for this passage는 다음 같은 2번이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쫙 이렇게 멋들어지게 왜 답을 2번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정답 5번인데 2번 주제가 너무 넓었다. 한국말로 답해라. 너 답 틀렸다. 영어로 한다고 이게 답이 맞다고 난 얘기할 수 없다. 그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거 2번을 먼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확실히 답은 안 나왔지만 답에서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한 세 가지를 뺐다. 세 가지를 뺐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모호해서 잠깐 반틈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일단 5번하고 2번 정도가 답일 수 있는데 2번은 이제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좀 주제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보통 왜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투 와이드한 제목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넓은 주제는 주제가 아닌데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이제 보이 생각나는데 뮤테이션 나오길래 뮤테이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1번하고 5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체를 읽어보니까, 2번은 없는데 답인 것 같다. 왜? 3번, 4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니까. 요 제일 마지막 읽었을 때, 2번 읽으니까 early가 이제 확실히 눈에 들어오면서 letter는 아니다. 해서 2번, 5번에서 2번이 굉장히 찍고 싶은 끌어당김이 있는 답이었는데 답은 아니었죠. 챗 GPT한테 그냥 딱 물어보니까 아까는 답을 잘 하다가 이번에는 답을 엉뚱하게 얘기해서 야 아니지 않느냐 너무 넓다고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네 맞습니다 2번이 아니고 5번입니다 라고 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스택지는 이제 당신 말대로 너무 포괄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거리가 멀다 하니까 너 그럼 왜 2번 했냐 영어로 설명한 거에 대해서 한국말로 네가 해석을 해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2번 한 선택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2번을 우리 찍은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류가 누적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는 너무 넓은 이야기가 아니라 요 얘기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오류가 누적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C번에 not guarantee가 아니고 not distort. 저는 이거 부정어가 앞에 있으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고 이거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인간이 잘 아니까 저는 지금 찍기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GPT한테 그런 일단 팁을 굳이 가르쳐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하면 GPT한테는 내가 아는 만큼의 그 지식을 주는 만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듣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한 얘기는 그만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를 갖다가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죠? 질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자는 다르게 설명해 주네. 그래도 도움된다. 고맙다라고 하니까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언제든지 더 궁금한 점을 물어주세요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게 재밌죠? 챗 GPT한테 어떻게 물은지 아시겠죠? 묻고 난 뒤에 답을 갖다가 도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물으면 진짜 괜찮은, 만약에 여러분이 가외를 한다면 예습을 해가는 거죠. 예습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이야기를 갖다가 물어가지고 서로 담론을 해서 내가 아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붙여서 이렇게 알면은 좋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를 갖다가 주니까 이렇게 답을 요번에 맞추었어요. 잘 맞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내가 또 똑같이 또 물어봤죠. 물론 제가 저 답 도출을 갖다가 항상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제목을 갖다가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데, 일단은, 챗 GPT한테는 제일 마지막에 읽어서 수능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물었죠. 제일 마지막 요 부분에 41번 이제 1번을 도출해도 괜찮니? 라고 하니까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자, 요게 어떻게 된가 하면은 챗 GPT 4.5를 쓰다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얘가 이제 3.5로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그래가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4.0으로. 근데 제가 뭐 코딩이라든지 고도의 어떤 작업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동네 이렇게 수능을 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챗 GPT를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한 거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에 그냥 지나쳐 부분도 이제 이 친구는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또 가끔씩 또 이 친구 삑사리 나게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또 교정을 시켜주면 또 훨씬 더 풍성한 말로 자기가 틀린 부분을 갖다 고쳐서 또 설명을 또 보여주니까 좀 기특한 친구죠, 그죠? 그리고 또 특히 보세요. 이렇게 4.5가 아니고 3.5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하게 잘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칭찬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해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챗 GPT를 굳이 유료 버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인 경우. 근데 충분히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고, 방향성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방향성을 인간이 갖고 있는데 챗 GPT는 굉장히 좋은 협력자입니다. 근데 방향성이 없으면 이 친구한테 말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내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으면 이 친구는 정확하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설명을 아주 멋들어지게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헛소리하지 마, 임마. 라고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헛소리가 아니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 친구 말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낭패를 받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이 친구를 이용한다면, 야, 이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이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자 분들이 챗 GPT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야, 이거하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하고의 그 콜라보를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쓰지 마라고 해봤을 때 아니잖아요.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챗 GPT가 나오는 상태에서 챗 GPT 쓰지 말고 해라 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과목과 우리 가르치는 대상의 어떤 수준과 이런 거 어떻게 잘 쓸걸까는 각자 그 선생님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전 이거 되게 감동이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